유기허의 소설 History of Nowhere. 압구정로 7호길에 들어선 G805는 제니하우스가 있는 쪽으로 돌진하다가 앞에 스토닉 한 대가 골목 끝을 막고 있는 걸 보고 그 전에 난 샛길로 우회전했다. 그런데 멀리 그 길 끝에 또 스토닉이 보이는 것이었다. 박상사는 잠시 고민하다 입구가 열려있는 한 빌라 주차장을 이용해 차를 돌려 왔던 길로 향한 뒤 그때까지 자신을 쫓고 있던 타다 벤이 나타날 즈음 먼저 기습 공격을 감행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돌진했다. 쾅! G80은 의도했던 타다 벤이 아닌 완전 무방비 상태였던 첫 번째 스토닉의 우측을 받았고, 따라오던 두 번째는 첫 번째의 후방과 제네시스의 운전석 쪽을 받았다. 박상사는 그 두 번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흰색 벤이 아니네. 저 스토닉들은 또 뭐지? 한 대위가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투투투투투 연사음과 함께 운전자 쪽 창이 박살났다. 박상사! 반사적으로 왼팔로 그를 감싸며 몸을 낮췄지만 박훈의 머리엔 이미 세 발의 총알이 박혀 있었다. 이런! 한대위가 글로브 박스에서 대우 K5 권총을 꺼내고 뒤쪽을 보니 용장군은 조수석 뒤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히고 정신을 잃은 듯 했다. 그는 안전띠를 풀고 밖으로 나와 몸을 낮추면서 뒷문을 열고 장군의 옷깃을 잡아 끌어내렸다. 첫 번째 스토닉의 운전자, 탑승자 두 사람은 아직 기절해 있었지만 G80의 측면을 보고 있는 두 번째 차량의 두 사람은 이제 차에서 내려 한대위와 용장군을 향해 총을 난사하고 있었다. 운전자는 러시아제 경기관총 PP-90을, 탑승자는 마카로프 권총을 쏘고 있었다. 한대위는 몸을 낮추고 우선 운전자를 겨냥해서 두 발을 쐈다. 한 발은 빗나갔지만 다른 한 발이 그의 가슴을 관통했다. 하지만 그러는 동안 탑승자가 장군을 노리고 G80의 지붕 위로 올라와서 아직 정신을 못 차린 장군의 머리를 겨누었다. 한대위가 뒤늦게 위험을 감지하고 총구를 왼쪽으로 돌리려는 순간 타타탕! 마카로프 권총이 떨어져 장군이 누워있는 옆으로 굴렀고 1, 2초쯤 후에 총 주인의 몸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뒤통수에 작은 구멍이 나 있었고 얼굴은 거의 사라져버린 듯했다. 한대위가 아닌 G80 저편에 누군가가 쏜 곳이었다. 그게 누구인지 확인하기 위해 한이 잠깐 몸을 일으키려고 할 때였다. 부릉! 뒤에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렸다. 또 스토닉이다. 이번에는 제니하우스 쪽에서 두 대의 스토닉이 한대위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좀 전에 박상사로 하여금 차를 돌리게 했던 차들이었다. 한편 하늘엔 드론 한 대가 정지 상태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었다. 제니하우스 쪽에서 오는 스토닉에 설치된 태블릿 화면 밑쪽으로는 오른쪽을 보고 있는 G80과 그 차의 조수석 쪽을 제대로 받친 첫 번째 스토닉, 제네시스의 운전석과 첫 번째 후방 일부를 받고 있는 두 번째 스토닉, 화면 위쪽 끝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타다 벤이 보였다. 이런 젠장! 한대위에게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스토닉 공격조를 제압하거나 피하고 아직 기절해 있는 장군을 끌고 순식간에 G80 저편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그쪽엔 차 지붕 위에 있던 놈을 쏜 사수가 있을 것이었다. 아직 놈이 적인지 아군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우슝. 세 번째 스토닉과의 거리가 채 7에서 8m도 되지 않았을 때 한 대 위에 뒤쪽에서 날아온 포탄 하나가 본닛을 덮쳐 차는 즉시 큰 불덩어리가 되었고, 거의 동시에 네 번째의 후면에 같은 포탄이 장렬했다. 두 차량이 불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 높이 피어올랐다. The ambush vehicle in the tail is neutralized. Sit rep. 제이슨 강이 묻자 맥스가 답했다. 전방 습격조도 처리됨. 전체 차량 4대 8명의 적 처리 완료. 장군은 보이나? 맥스는 잠시 허리를 숙여 G80 밑에 공간을 통해 실신에 있는 수연을 확인하고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남한 사법기관 요원의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쩌지? 우방국 요원을 죽이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따르는 일로 제이슨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제이슨,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총을 쏘지 말고 제압하도록. 오케이. 맥스는 M72LAW를 내려놓고 다시 베레타를 꺼내들고 제네시스를 향해 다가갔다. 헤이! 맥스가 소리치자 완파되어 검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는 2대의 차량을 보고 있던 한 대위는 흠칫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급히 K5를 고쳐잡고 사격 자세를 취하려 하자 그건 곤란하지 하며 맥스가 자신의 베레타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누구냐? 모르는 게 나을걸. 맥스는 살짝 미소까지 지어 보이며 조용히 하지만 위협적으로 한 단어 힘줘서 말했다. Drop your weapon. 한 대위는 총을 내려놓았다. 맥스가 노는 손에 손가락 2개를 입에 넣고 휘파람을 불자 뒤에 MP5를 들고 경계 자세로 있던 운전사가 뛰어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제네시스 본닛을 넘어 민우에게 다가갔다. 그 중에도 맥스의 총구는 미동도 없이 민우를 향하고 있었다. 민우도 눈도 흔들리지 않고 그의 눈을 노려보고 있는데 맥스가 운전사에게 고갯짓을 하자 장군 옆으로 다가가서 그를 한쪽 어깨로 들어올렸다. 장군은 아직도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맥스와 민우가 계속 눈싸움을 하고 있는데 타탕 다시 G80 본닛을 넘던 운전사의 MP5가 기절해 있다가 깨어나 무기를 잡으려는 첫 번째 스토니가 한 2인의 머리에 2발씩 9mm 총알을 박아 넣었다. 순간 민우는 맥스의 주의가 100분의 1초 정도 분산되는 것을 감지하고 누운 채 발차기로 그의 정강이를 세게 걷어찼다. 쉣! 놀라 무방비 상태로 넘어지면서 맥스는 베레타를 떨어뜨렸고 관자놀이의 차가운 금속을 느꼈다. 민우의 K5였다. 이제 민우가 뭔가 말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그의 머리를 향해 MP5의 개머리판이 날아왔다. 어느새 운전수가 수연을 땅에 내려놓고 맥스를 도우려 온 것이다. 피하긴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 오른쪽 어깨에 맞았고 민우도 총을 놓쳤다. 하지만 넘어지면서 왼발로 운전수의 팔을 찾고 그 충격으로 떨어뜨린 총을 주우려 손을 뻗었다. 퍽! 짧은 순간이었지만 맥스는 놓치지 않고 왼손으로 베레타를 집어든 뒤 그 손잡이로 민우의 옆머리를 내려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다. Sorry man, but better than shoot you. 맥스와 수연을 어깨에 둘러맨 운전수는 자신들의 타다 밴으로 돌아가 승차했다. 첫 번째 스토닉에 아직 망가지지 않은 태블릿 화면에는 압구정로 7호길에 제니하우스를 끼고 있는 2개 블록을 막고 있던 2대의 흰색 밴이 각기 다른 방향을 향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기허의 소설은 예스24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